네, 투자손자문법 2부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11시부터 시청자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2부에서 준비한 내용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한 국내 증시의 흐름을 분석해보고 필승 투자 전략 세웁니다.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과 관심주 짚어봅니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동양증권 양평지점 김동공 대리와 함께 유럽 사태에 집중되고 있는 시각에서 벗어나 국내 증시와 업종의 흐름을 짚어보고 전일 자산 매각설에 의해서 계열사를 급락으로 이끌었던 세계 13위 STX그룹의 현 상황과 향후 전망을 살펴봅니다. 네, 죄송합니다. 주식경제 예능인 이순복의 주접방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께 주식을 접하는 현명한 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자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해서 국내 증시 흐름을 분석해보는 마켓 포인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럽의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무디스가 스페인은행 16개 곳의 신용 등급을 무더기로 강등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이러한 사실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일까요? 스페인이 이제 다시 그리스 다음으로 시장에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무디스에서 이제 스페인 16개 은행을 이제 무더기 강등도 했지만 4개 지방 정부에 대해서도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습니다. 또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해서 향후 6개월 안에 또 한 번 강등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스페인이 그 뱅크런이라든가 자금 조달에 대한 금리라든가 그럼 경기 침체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리스 문제가 주변으로 번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스페인이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되게 되면 이제 그리스 정도로는 그냥 끝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페인을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 뱅크런이 진행되는지, 또 하나는 뭐냐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현재 6.28%인데 이것이 이제 7% 근접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발생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디폴트 가능성이 언급되기 때문에 이 또 부시가 이탈리아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스페인의 그 우려는 시장에 아주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 그리스의 문제가 시장을 하락을 촉발시켰지만 더 큰 하락으로 이끌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는 게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스페인의 조달 금리를 계속 유심히 관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스의 그 시리자 당수인 치프라스 대표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 스페인에 영향을 줬고 그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큰 답을 낼 수는 없지만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것은 재앙이기 때문에 아마도 유로존 탈퇴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스페인 문제가 시장에 대해서 파고표가 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리스 얘기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요. 유럽중앙은행 ECB가 그리스 일부 은행들에 대한 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돈을 대주고는 있는데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로 일시 대출을 중단을 한 것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 정부를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피치가 17일 그리스의 국가신용 등급 B-에서 트리플 C로 강등시켰습니다. 그리스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지금 그 그리스를 압박해서 그리스가 다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신용등급 강대인데 이것은 뭐냐면 지난번 국채를 민간 채권단과 교환한 국채입니다. 그래서 신규 발행 국채가 B-였는데 이게 이제 트리플 C로 바뀐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크까지는 한 단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리스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죠. 완전히 탈퇴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을 낮추든지 그런 상황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치프라스 대표가 유로존 잔류를 희망하지만 몇 가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긴축에 대한 부분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유로존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긴축을 성장 쪽으로 바꿔서
자기들이 살아날 수 있는 돌파구를 달라라는 건데 지금 약속을 너무 많이 어겼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지켜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적어도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 안 하고 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것이 현재 전 세계의 모든 어떤 관점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이제 그리스는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신용등급을 하향시켜서 지금 주변 국가의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긴 했지만 그리스가 결국에 와서는 손을 들지 않겠나. 물론 그리스가 탈퇴할 수 있는 부분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탈퇴하게 되면 이제 시장에는 패닉이 오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으로서 그리스가 나간다 한들 그리스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자체에는 그 제조업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IMF 때 제조업이 있어서 그 제조업이 성장하면서 결국 우리가 IMF를 탈피한 것처럼 그들도 그러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서비스업만 있죠. 관광산업 외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스는 결국 유로존에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향후 방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그리스의 이 모습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속된 말로 표현하면 객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코너에 몰린 거 조금이라도 더 얻겠다라는 생각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신용등급 하향으로 인해서 파장은 상당히 좀 크지만 아마 이것도 그리스가 더 이상 다른 쪽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아마 압박 수준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는 좀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 추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위치는 한 어느 정도일까요? 미국이 지금 지지선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그 주봉상의 그 일목균형평상 기준선 값이 12,286에 있습니다. 그 60일 선이 그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 지점이 아마 중요한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좀 아쉬웠던 것은 아시아장이나 유럽장이 빠질 때 미국장이 잘 버텨줬는데 이번에 빠짐으로 인해서 아시아장의 하락 목표치를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다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장이 12,200을 전후에서의 지지선을 확보하고 그 지점에서 선체 양적 완화된 카드가 시장에 슬그머니 나오면서 주가의 방향성을 주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1870 전후에서 시장에 진입해서 지금 약간 그 눌림을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미국장이 12,200을 안 깨트리는 선에서만 홀딩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깨지게 되면 1400까지 다이렉트로 날아가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 풀린 유동성으로 봤을 때는 그 지점까지 그 지점 1400까지 밀리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이 12,200이 안 무너진 선까지는 홀딩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 특히 1870 전후에서 50 밑에서 들어가신 분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그 전부터 손실 나신 분에 비해서는 손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글로벌 경제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적점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런 의견을 피력들을 하십니다. 이 최저점이 한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라면 그 시점에서의 매수를 해볼 텐데요. 어느 정도를 예상을 하시고 또 현재 장세라면 어떤 업종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지수가 원래는 1850 정도가 미국과 12,200과 키가 맞는 상황인데 미국이 너무 버텨주다가 어저께 빠지면서 국내가 이제 패닉이 좀 생긴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이 지점 정도가 최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주가가 상승할 때 지난번 1640대를 한번 찍고 올라올 때 갭상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갭상승을 거의 다 메워주고 지금 하나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자리가 지난번 그 최저점이었던 부분인데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10월 6일날 만들었던 1733이죠. 그러니까 이 지점 갭상승 딱 하나 남아있고 모든 갭을 다 메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작년 8월에 그 미국 국가신용들이 하락하면서 개파락이 들어왔던 자리가 지금까지 5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5개를 메우러 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추가적인 조정이 일시적으로 더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갭상승 5개를 메우러 시장은
결국 시동을 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여기서 약간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버티셔야 되겠고, 그 부분을 이제는 몇 포인트라는 용어를 쓰지 마시고 미국의 12,200포인트가 무너지지 안 무너지는지에 포인트를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 지난번 1,400일 때 국내장이 1,600대였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로 봤을 때는 지금 국내장이 유난히 좀 많이 빠진 것이다, 과하게 반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언급을 좀 해주시죠. 지금 업종은 사실 그 저점에서 올라올 때는 주도주를 찾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도주보다는 오히려 주도주를 찾을 때는 지난번 고점이 2060을 돌파할 때가 주도주가 나올 확률이 높고요. 오히려 지금에는 피해야 할 종목을 일단 삼성전자는 좀 피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종목이 빠지면서 여타 종목으로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매수세가.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약간 소강 상태는 필연적이다라고 본다면 여타 종목에서 봐야 되는데, 가장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빠졌던 화학주 같은 종목들이 매기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화학업종이 이번에 상승을 한다면 주도주 가능성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솔로몬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의 분석과 조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개인들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의 흐름, 주체별 수급 상황 짚어주십시오. 네, 밤사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미국 뉴욕 증시가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종가가 최저가가 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결국에는 스페인 그리고 그리스, 결국 미국 신용평가 기관들이 등급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그 여파로 인해서 국내 증시 금일 1800선이 깨졌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고 계속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1800선 사실 깨졌지만 바닥이냐? 사실 바닥이 아니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주체별 수급상을 체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금일 시초가부터 지금 1시간이 지난 시간 시장에서 1,400억 원의 선물을 팔고 있습니다. 이 물량이 저는 5월, 6월 해가지고 2조 넘게 더 나올 거라고 일단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그동안 전기전자, 운수장비, 전차공단이라는 업종만이 실적 펀더멘탈의 등에 없고 상승한 여파가 있었는데, 그 이면에는 외국인이 사기보단 기관, 투신, 연기금이 많이 산 작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국인이 파는 물량을 역시 기관이랑 자문사가 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역부족이다. 결국에는 외국인을 도와주는 꼴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고요. 전기전자 700억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필두로 전기전자 업종 전부 다 내다 팔고 있고요. 운수장비 업종 120억, 금융업 200억. 전 업종 외국인이 다 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저가 매수세로 들어오는데요. 전기전자 126억, 유통업, 전기가스업, 통신업, 금융업, 경기 방어주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개인 전기전자 734억 사고 있고요. 사실 이 개인 제가 물량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 734억에 삼성전자에 좀 많이 몰려 있는데요. 저 순수한 개인이 아닙니다. 투자 자문사입니다. 자문사 물량이 개인으로 집계가 되다 보니까 저렇게 되는 건데, 최근에 삼성전자 5월 달부터 산 물량은 거의 자문사 물량이 80% 이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운수장비 업종 238억, 금융업 200억 개인이 사고 있고요. 전 업종이 다 하락하는 가운데 전기전자, 음식료품업, 운수창고 낙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관만이 저가 매수세에 좀 나서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매수세가 많다 이건 아닙니다. 전체 시장에서 16억 정도 사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6억, 9억 팔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코스피 거래대금 시장 지금 프로그램이 백어데이션이 발생하면서 많이 발생하는데 외국인 물량이고요. 결국 코스닥은 지금 시장이 워낙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아예 수급 자체가 공백 상태로 되면서 전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코스닥 금융업종만이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네, 자, 오늘 투자 주체별 속내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십시오. 네, 외국인 아침에 시초가 솔직히 매수세로 나왔습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 헤이크 좀 써볼까? 제가 헤이크라고 해서 가짜죠, 거짓말.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어제 노무래 창고로 3,500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증권사 찌라시에서는 홍콩계 자금, 외국계 자금이 결국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요. 장중에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무래 창고 장 종료에 체크를 해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투신, 연기금, 기관 물량이었습니다. 결국 창구만 외국인을 통해서 외국인이 가장된 모습, 결국엔 외국인과 어떤 기관에 뭔가 속내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관만이 저가 매수세로 나섰고 결국 하루 만에 반락하는 모습, 결국 기관이 완전 당한 거죠. 기관 오늘 그래서 저가 매수세 계속 나서야 되나 하면서 소폭 타는 모습 보이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 거침없이 빠지는구나, 오늘은 속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또 속고 있습니다. 오늘 또 사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좀 계속 말씀드리지만 참 안타깝게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전략도 제시해 주십시오. 네.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바닥이라는 거는 우리가 잡지 못합니다. 지금 증시 사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증시의 이슈가 되는 유럽발 위기 때문에 다시 찾아온 국면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위기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작년 위기보다 지금은 덜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 피그스 위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들만 국한된 어떤 위기, 그래서 그리스가 좀 유럽의 자금을 좀 유통을 받고 아무래도 ECB 중앙은행에서 유럽 중앙은행에서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라고 LTR라고 연말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기 채권 돌아오는 것들에서 어떤 그 입막음을 좀 했는데 그 여파가 정권이 교체되면서 좀 틀어지게 됐고요, 사실. 그리고 지금은 스페인까지 다시 울거지면서 그 이제 피그스 말고 다른 동유럽 국가까지 재정이 상당히 취약한 국가들까지 전염이 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자본 여건도 안 좋기 때문에 바젤 3 협약에 의해서 지금 자본 건전성이 훼손이 된다고 나오고 있고요. 유럽 전역의 은행권, 금융권이 신용 강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가 미국까지 다음 달까지 해서 진행이 될 건데요. 이렇게 되면 국내 증시 사실 외국인이 엑소더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관의 자금 가지고 외국인 엑소더스 못 받칩니다. 그렇다고 자문사 통해서 개인 창구로 들어오는 매일 매수세, 저가 매수세라 할 수 없고요. 결국에 이번에도 기관이 외국인한테 지는, 속된 말로 말린다고 해야 되죠. 완전히 말리는 장세가 연출되고 기관이 결국에 자문사들이 몇 기관들이 노스컷 나와서 죽어나갈 때 결국에 바닥을 찍는다 보이고요. 오늘 코스피 1800 무너졌는데요. 다음 주 중에 1700 초반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일봉상 차트 보실 필요 없고요. 주봉 150분선, 150 주봉선 오늘 완전히 이탈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년 8월 위기 200일 이평선이 지지 라인으로 수평선으로 1699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지지선 확인한 후에 그래도 유럽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양적 완화 이런 정책이 나오지 않아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은 1699도 지지 못한다면 결국에 그동안의 주도주인 삼성전자, 현대차 무너지면서 지수는 14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좀 유념해 두시면서 지금은 결국 주식을 사기보다는 현금을 챙겨놓는, 어제도 반등주 때 팔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다음 주에도 반등을 만약에 준다면 파셔야 됩니다. 지금은 팔아야지만 나중에 기회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팔아야지만 나중에 기회를 도모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재민 PB팀장의 조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인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열투자 투자 전략부터 살펴드립니다. 네, 박성일 연구원은 단기 하락에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확보해라. 박소영 대리는 화학주 반등 확인 후 매매 전략. 신용원 연구원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희용 대리는 기계적인 손절이 필요한 장세라고 했습니다. 김원 대표는 단기 저점 확인된 것만 단기 매매를 해라라고 했습니다. 관심 업종은요. 박성일 연구원은 내수게임 엔터주를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제시했고요. 박소영 대리는 역시 모바일 게임주 단기 매매, 신용원 연구원은 IT 업종 분할 매수, 최희용 대리 전기전자 저가 분할 매수, 김원 대표 인터넷 게임 업종 약세장엔 내수주가 강세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네, 오늘 알파의 김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실제 시장이 출발하면서 외국인의 현 선물 동반 매수가 들어오는 것 좀, 이제 바닥 부분에 대해서 개파락 이후에 올라오겠구나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또다시 현물 쪽에 공격적으로 최근 3거래일 대비했을 때 가장 빠른 시간에 매도 압박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럽 부분에 대해서 영국 쪽의 자금 이탈 부분이 좀 일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겠고요. 이것이 신흥국가 부분에 대해서 자금 이탈이 일본과 우리나라, 대만의 골고루 부분 쪽에서 매도 압박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풋옵션 시장, 지수가 하락하는 쪽에 베팅하는 개인들이 154억 규모까지 매수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땐 오후장에서 오히려 지금 1795포인트를 변곡점으로 잡고 추가적으로 올라온 낙폭을 축소할 움직임이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기준에서 본다라면 수급 부분에서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매도 압박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전일과 마찬가지인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화학주 쪽으로 매기가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의 모습을 본다면 매도 압박을 치고 있는 것은 공매도 물량과 대차 잔고의 증가, 그리고 이것이 지수를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의 흐름과 같이 동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12자 투자 전략과 관심 업종별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에 따른 상세 설명도 해주십시오. 네, 실제 단기 저점이 확인된 것만 단기 매매에 치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시장이 어떠한 호재도 악재로 받아들이는 약세장, 베어마켓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전일과 전전일에서 바닥권에 저점이 확인되고 있는 종목들에 따라서는 아랫꼬리를 같이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올라와서 단기 매매에 치중을 하자라는 것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가장 관심권에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저점 부분에서 추가 하락 부분이 나오곤 있었지만 다시 한번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은 떨어지는 나락이 빠를수록 올라가는 나락도 빠르게 올라간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최근에 시장이 기관계의 매수, 한쪽 쏠림이 나와야지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추가 이익 구간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인터넷과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인터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는 SNS, 소셜 네트워크 쪽 페이스북 쪽에 들어오는 모습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이 오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었지만 내수주에서 게임주가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돌아오는 추세 전환점에 있기 때문에 내수주 매수 타이밍 잡자. 하지만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해야지만 추가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에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어렵긴 한데요. 최근에 추세 부분에 대해서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다음인데요. 다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분들 시장에서 가장 다음 TV 하면서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최근 그 부분에 다음 TV를 통해서 콘텐츠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겠지만 안정적인 매출처와 시장의 이슈 중심, 트렌드 중심에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모바일 시장에서 마이피플을 비롯한 모바일 웹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 확대가 NHN과 마찬가지로 약할 것으로 판단은 됐었지만 오히려 양분하는 현상이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호재 쪽으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다음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 다음이 NHN 경쟁사보다는 못할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오히려 모바일 광고 쪽에서는 마이피플과 웹 쪽에 대한 강점을 부각시키면서 동사가 같이 안정적인 매출 증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시장에 저희가 매수가를 107,500원 밴드로 설정을 하면서 개파락이 클 것이고 투자심리 위축에 매도 압박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요. 딱 100원 모자르게 지금 시초에서 저가가 107,600원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107,600원에서 108,000원 밴드 속에서 시장이 돌아 나오려는 움직임이 됐을 때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고요. 단기 목표가는 짧게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112,500원의 매도 이익 실현 구조간으로 잡아보면서 손절가는 직전 저점이었던 10만 원을 잡으면서 대응하신다면 시장의 약세장 속에서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론의 전략이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주식회사 알파 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핫이슈 살펴보죠.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연일 대응하기 힘든 장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유럽발 이슈가 매일 글로벌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스페인 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코스피는 2% 이상 빠지고 있는데요. 언제쯤 국내 증시로 눈을 돌려봐야 할지 분석해봅니다. STX그룹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사모펀드를 조성해 일부 자회사와 보유 지분 등을 사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가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내국인에 비해 훨씬 많았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에도 올 1분기에 코스닥 상장사들의 외형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IT와 문화 오락 기업들의 순이익은 크게 늘어난 반면 유통, 통신 서비스는 흑자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하루가 멀다 하고 글로벌 증시 악재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이후 무디스가 스페인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내린 여파가 오늘 코스피 지수에도 그대로 반영되면서 1800선도 장중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언제쯤 국내 증시로 눈을 돌려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유럽 증시 때문에 유럽 영향으로 증시가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계속 유럽에만 이제 좀 시각이 좀 많이 가져 있는데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이제 시장의 타이밍 한번 잡아보자라는 말씀을 좀 이번에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난 이제 2012년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장은 박스권을 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 하락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을 짰는데 이 시장에서 특이한 점은 무엇이었냐면 일단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리고 이제 IT와 자동차가 끌고 올라온 장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그 전까지는 박스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삼성전자와 자동차, 현대차로 되면 자동차가 상승을 했고 나머지 종목은 하락을 하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락이 유럽발 문제도 많이 불거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조정이 유발되면서 시장이 하락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유럽 문제도 귀를 기울여야겠지만은 여기서 가장 크게 눈여겨봐야 될 것은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반등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살펴본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정이지 아직까지 하락으로 전환했다고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추세 하락으로 전환할 것인지 반등 조정 후 상승으로 갈 것인지 여부를 체크해서 반등 후 상승으로 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시장은 다시 한번 배리어를 낮춘 박스권이 진행이 될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하락으로 가버린다면 거기서는 이제 지수 하락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럽 이야기에 조금 더 신경을 쓰기보다는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움직임에 좀 한 번 더 좀 포커스를 맞춰보는 그런 영향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네, 어제 STX그룹의 유동성 위기설이 퍼지면서 계열사 주식들이 10% 이상 줄줄이 폭락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주 미미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STX그룹의 유동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까요? 네, 전일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도 한번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STX그룹이 결국 하락하게 된 이유를 한 줄로 종합을 한다 그러면은 STX가 산업은행에 펀드를 조성하여 펀드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제한했던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런 기사가 나오니 STX그룹이 부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매각하려는 것을 이제 확대 해석이 된 걸로 이제 좀 판단이 되는데요. 또한 공동펀드 조성도 STX OSV 매각이 함께 다뤄지면서 STX OSV 매각이 결렬되면서 공동펀드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냐 오해도 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STX OSV 매각은 이번 달 안에 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외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안은 산업은행과 그리고 STX의 협의를 통해서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방안이 펀드 조성을 통한 매각일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할 경우 보다 좀 구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안을 좀 살펴보면 STX와 산업은행 PEF가 각각 5천억 원을 출자해서 SPC를 설립한 후 자산을 일각 매각합니다. 매각 자산은 STX 에너지, STX 중공업, STX 페널션 선박 매각 등입니다. 효과로 살펴보면 STX는 현물 출자, 그리고 산업은행이 투자한 5천억 원이 이제 현금으로 좀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전일 주가 급락은 STX OSV 매각
결렬과 STX그룹의 재무구조 개선이 어려울 것 같은 오해로 인하여 발생하였지만 현재 STX OSV 매각 협상은 진행되고 있고 산업은행과의 재무구조 개선 약정도 산업은행 여전히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이런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STX그룹이 위험하다는 인식은 사실상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좀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산들의 매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재무구조 개선이 이제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방안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방안들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그렇게 완전히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STX그룹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의료 시장에도 한류 바람이 분다고 하죠.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가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총 진료비도 1,800억 원을 넘겨서 전년 대비 75%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 이런 외국인 환자 증가 좀 어떻게 대비해 봐야 할까요? 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가 전년 대비 약 49.5%나 증가를 했습니다. 외국인 환자로부터 총 벌어들인 진료 수익도 전년 대비 75% 상승해서 약 1,800원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외국인 환자에게 인기가 많았던 건강검진, 그리고 피부, 성형 비중은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내과와 한방 환자들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외국인 환자 수가 정부 목표치인 11만 명을 넘어서서 12만 2,297명을 집계됐다고 16일 밝혔습니다. 2010년 8만 1,789명 대비 49.5% 늘어난 수치입니다. 국적별로는 미국 환자가 27% 가장 많았고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순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인 환자 수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지난해 국내를 방문한 일본인 환자 수가 22,491명으로 2010년 11,035명 대비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도건 이제 보건산업정책국장이 국내 보건의료 기술이 세계 수준에 올라온 데다 국내 국제적 인지도 높아지고 있어 국내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이 연 42.5% 수준으로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 간 이제 환자 송출 협약 체결 등 외국 의료인 초청 연수 등의 사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관련 산업에 대해서 육성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의 상장사 801곳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총 매출액은 5% 이상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3% 감소했다고 하죠. 어떤 업종의 매출이 더 많이 늘었습니까? 네, 코스닥 4곳 중 한 곳이 적자를 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IT와 IT주 등이 순이익이 이제 좀 껑충 뛰고 있는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미국, 유럽, 중국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에도 1분기 코스닥, 그러니까 소형사들의 외형은 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업 실적은 나빠져서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가가 일단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보면은 IT 그리고 오락, 문화 관련 기업들의 순이익이 크게 늘어난 반면 유통통신 서비스 흑자 규모는 크게 줄었습니다. 16일 한국증권거래소에 따르면은 코스닥 상장사 801곳 중 801곳의 1분기 매출액은 22조 15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정도 늘었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1조 3,670억 원으로 1.3%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분석 대상 801곳 가운데 24%인 192곳이 적자를 내 코스닥 상장사 4곳 가운데 한 곳이 고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2%로 0.4%포인트, 그리고 매출액 순이익도 5.4%로 0.2%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코스닥 우량기업들이 모아놓은 우량기업부 소속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10%나 감소해서요. 우량기업이란 타이틀이 좀 무색해졌습니다. 중견기업부의 벤처기업부 소속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각각 36%, 4.3% 높아졌습니다. 투자주의 환기 종목 24개사의 매출액은 20%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적자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순이익이 늘어난 업종은 여전히 IT 관련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리고 하드웨어가 대표적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삼성전자와 미국의 애플의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1분기에 깜짝 실적을 낸 덕분에 관련 부품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 개선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표적인 IT 부품 업체인 인터플렉스의 영업이익은 266% 증가를 했고요. 한류의 영향 덕에 오락 문화 관련의 순이익도 63.8% 늘었습니다. 반면 전반적인 경기 침체 탓에 유통, 통신 서비스 등은 순이익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코스닥 영업이익 이 상위 2위와 3위 올라있는 CJ 홈쇼핑, GS 홈쇼핑의 영업이익은 감소한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교육 서비스 업체 메가스터디의 영업이익도 28% 줄었습니다. 셀트리온, 파라다이스, 솔브레인, 그리고 한국토지신탁, KCC 건설 등 영업이익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바이오, 카지노, 금융 관련 업체들의 실적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 쌍용건설, DMS 등은 큰 폭의 적자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매출액 이익률을 보면 휴맥스 홀딩스, 그리고 게임아이, 코리아나 등이 상위권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유가증권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서 내수 관련주 등이 좋지가 않고 IT와 중국 수혜주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이 좋은 시점을 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정복하기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1800선을 깨고 내려간 증시가 51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1793포인트인데요. 중국 쪽은 어떤지 봐야죠.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은 어떤가요? 예, 지금 중국 또한 지금 시장에서의 움직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불안감 많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는 0.76% 하락한 2360.68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중에서 낙폭이 가장 작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장 시작한 지 지금 시작을 했던 만큼 시장에서 낙폭을 더욱더 확대할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심리적인 지지 라인인 2350선의 지지 여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매수 비중이 적었던 만큼 이러한 흐름세가 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나타나고 있지만 시장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지금 현재 대출 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5월 들어서 2주 동안 신규 대출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달 대출 침체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대출 침체는 주로 이제 고정자산 투자 하락과 제조업 둔화로 이어지는 만큼 이러한 대출을 좀 부응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결국은 대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내부에서도 금리를 인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만약 지급 준비율을 0.25% 인하할 경우 기업의 연간 원가 부담이 약 2천억 위안 정도 줄어들 수 있는 정도로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따른 계속적인 지준율 인하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지금 저연비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자동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정부의 보조금 지원 효과가 좀 컸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월부터 4월까지의 국유기업 순이익이 8.6%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기업들의 실적 또한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또한 글로벌 악재에 따른 시장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나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2350선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중국 시장 살펴드린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이순복입니다. 이 증권방송을 재미있게 하려고 할 때 가장 문제되는 점은요. 과연 이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드는 게 가장 사실 걱정이 됩니다. 특히 오늘처럼 계속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 과연 증권방송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느냐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주식을 생각하자라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주식이라는 거는 치매 예방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글로벌 모든 이슈들을 다 알아야지만 주식시장을 볼 수 있고 또 방송에서 무언가 하는 이야기를 좀 고개를 끄덕일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예방, 즉 치매 예방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제가 이 많은 분들과 만나면서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듣냐면
제대로 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주식을 좀 공부를 하고 싶지만 가르쳐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서점에서 나오는 책들 보면 차트만 막 몇 개 띄워놓고 특별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책이 없다 이런 말씀도 좀 하시는데요. 이 주식시장을 접하는 방법 바로 이 코너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장이 끝나고 다시 한번 기회가 왔을 때 우리 시청자분께서 기관보다 외국인보다 조금 더 한 발 앞서게 선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하는 스터디 이미지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대박 예감에서 스태프분들의 구박을 좀 뒤로 하고 그렇게 광고를 했던 바로 주저빵 시작했는데요. 자, 오늘의 주저빵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한 여론조사, 한 정보를 보니까요. LTE 사용 후에 사용량 증가 서비스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복 설문조사였는데요. LTE, 휴대폰으로 갖고 있는 LTE 서비스가 진행된 다음에 많은 분들은 과연 어떤 거를 가장 많이 사용했나 봤더니요. 웹서핑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하시고요. 채팅, 카카오톡 등의 채팅을 많이 했다고 하시고요. SNS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LTE는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끊이지 않는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 다운로드도 굉장히 많이 활용했다고 하네요. 나머지는 뭐 뉴스, 이메일, 송수신, 자동차 내비게이션까지 굉장히 다양한 LTE의 사용 증가 폭이 바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러실 거예요. 아, 이순복이가 교육 이야기 한다면서 왜 갑자기 LTE 이야기를 하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교육이 최첨단 기술과 만났습니다. 네, 우리가 휴대폰을 열었을 때요. 굉장히 투박하게 터치를 누르던 패드를 누르는 게 바로 어제 같았는데요. 2009년 11월 아이폰의 도입 이후에요. 이 3G 스마트폰 가입자가 1000만 시대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기간이요. 1년 4개월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작년 3월에 바로 이 LTE 서비스가 시작됐고요. 그때 가입자 수는 처음에는 3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2012년 5월 현재요. 535만 명이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LTE 서비스를 시작한 거 보니까요. 그 속도는 감히 폭발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업계에서는 3, 4년 안에 이 학습지 콘텐츠와 이 태블릿 PC가 결합하는 날이 올 거라고 진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이 바로 이 디지털 교과서 완성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막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팬분들께서는 노트북이 아니라 노트를 들고요. 펜을 열심히 쓰십니다. 그런데 너무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요. 노트 쓰지 마시고요. 우리 투자 손자병법 블로그를 찾아오시면 순보이가 오늘 방송한 내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2월 달에 제 팬분들, 아가사자분들을 모아놓고 작은 주식 콘서트를 했는데요. 제가 거기서 2012년 유망 테마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테마 자료를 만들어서 제 팬분들한테 보내드렸습니다.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이순복 씨 방송 보니까 좀 이해가 빠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제가 감히 제 팬 여러분께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했더니요. 굉장히 착하신 우리 아가사자분들께서 오케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콘서트 자료와 함께 제가 앞으로 계속 주저빵에서 해드릴 자료에 대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적지 마시고요. 지금 화면을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갈게요. 작년 겨울에 크게 이슈됐던 그 북쪽 얼굴의 메이커를 가진 그 아웃도어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 북쪽 얼굴 다음에요.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건 바로 명품 책가방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요. 몇 년 뒤에 학생들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를 갈까? 그냥
태블릿 PC 하나만 덜렁 들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시대가 별로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미국 대학에서는요. 시범 실시 중에 있고요. 국내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작년 교육계에서는요. 자기주도 학습, 그러니까 또 어떤 반대쪽 경쟁에서 그랬죠. 무슨 자기주도 학습이냐. 스스로 학습이란 쉬운 이야기 하자 하면서 교육계에서는 무언가 이 선점을 하기 위해서 그냥 애를 썼던 것 같은데 작년의 교육주는 크게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자기주도 학습, 이 스스로 학습이요. 바로 스마트 러닝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통신과 교육의 연합작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스마트 러닝이 그럼 과연 무엇이냐. 자, 물리적, 시간적 제약 없이 원하는 교육 내용, 교육 방법을 정보를 습득하는 거를 바로 스마트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마트 러닝엔 스마트 인프라 기술이 필요하고요. 지식 전달 기술도 필요하고요. 콘텐츠 개발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태블릿 PC 내지는 스마트폰으로 교육을 하려다 보니까 이 통신업체에 대한 기술력도 좀 필요가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게 있죠. 과연 영풍문고 강남점의 이 폐점 논란이었습니다. 점점 이 오프라인에 대한 서점의 폐점이 늘어나고 있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전자책을 이용해서 책을 보시게 됩니다. 자, 교육 관련 회사에도요, 각 통신사가 먼저 선점을 좀 하고 싶어 하죠. 돈이랑 연결돼 있으니까요. 아까 보신 동영상도 한 통신사에서 우리 스마트 러닝 시작한다라고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광고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각 통신사의 스마트 러닝 사업 진행을 한번 볼 텐데요. SKT는요, 청담 러닝, 디지털 대성, 예림당, 대교, 능률교육, 천재교육과 서비스를 런칭했고요. KT는 초등학교 전용 어플 올레스쿨, 미취학 아동대상 올레 유치원을 출시를 했습니다. LG U+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광고로 이 LTE 서비스사 가입자 수를 증가시키고 있는데요. 디지털 동화 전과, 화상 어학 강의 리얼스틱, 학교 맞춤형 마이 에듀 TV를 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통신주가 저렇게 선점을 했는데 교육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교육 관련 회사도 지금 굉장히 발빠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주는요, 오히려 이 상호작용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통신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스마트 러닝을 강조한다면 우리 교육 쪽에서는 주고받는, 이해가 잘 안 가신다고요. 자, 웅진 싱크비의 디지털 학습지 싱크유를 출시를 했고요. 교원에서는 교원 이솝극장, 이건 반응하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책을 읽어주는 기능까지 구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웅진에서는요, 싱크 큐브라는 브랜드로 125개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벌써 출시를 했습니다. 스마트 러닝 상장 기업을 봤더니요, 대교, 웅진 싱크빅, 그다음에 예림당, 청담 러닝, 능률교육, 그다음에 디지털 대성, 그리고 통신회사인 SK텔레콤, KT, LG U+입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은요. 역시 이 선점은 바로 통신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통신사와 같이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교육 관련주들이 과연 어떻게 윈윈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신다면 교육주,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나 싶지만 먼저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교조방이죠. 교육주를 접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스마트 러닝 시스템 도입으로 관련 비용에 대한 지출이 좀 부담이 되고 있고요. 태블릿 PC 보급화가 우선 기본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두고요. 후보들의 교육 관련 정책에 따라서 교육주들이 좀 들썩일 것 같고요. 지금 가장 문제는 확실한 수입 모델이 부재가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성인, 토플 이런 교육 강의를 실시했다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로 좀 벌리고 있는데요. 이 수입 모델의 발전을 한번 기대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통신주, 교육주, 태블릿 PC 관련주, 전자책 관련 중에서 무엇보다도 통신주가 이 스마트 러닝의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금요일에 찾아온 교조방. 왜 제가 하면 뭐든지 이렇게 에로틱할까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승복이었습니다. 네, 자, 주저빵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 또 주저빵 못지않은 여러분께 좋은 정보 드리고자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19일 날 청개구리 사단의 양순모, 나종호 두 분 전문위원이 상위 1%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관리 방법이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11시부터는 종목 상담 진행됩니다. 전화와 문자로 많은 참여 역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투자 손자면법 금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